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은평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주말 사이 2명이 늘어 15명이 됐고 어르신 돌봄시설, 실내 체육시설, 댄스 연습실 등에서도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양천구가 가로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가로등 충전소는 기존 노상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에 충전기를 설치해 설치 비용은 줄이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였습니다.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전부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 배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우나 등 지역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은평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늘어 15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15명 중 사우나 이용자는 5명, 나머지 10명은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입니다.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어르신 돌봄 시설에선 주말 사이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전파되는 연쇄 감염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직장, 카페 음식점, 교육시설 등 일상 감염이 증가하며 확산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일평균 확진자 195명 중 28%는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입니다. 은평구 사우나 관련 첫 확진자의 경우도 역학조사에서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거주 인구 950여만 명 중 3.7%에 해당하는 35만여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선착순 방식의 보조금도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전기차 한 번 좀 이용해 볼까 했는데 충전소 부족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양천구는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색적인 충전소에서 궁금한데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민이 전기차에 충전기를 꽂습니다. 완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가로등을 활용한 겁니다. 이런 충전기가 양천 지역에만 36대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주차와 충전이 가능한 시설로 정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2대, 총 4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환한 불빛을 비춰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충전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나 빌딩 혹은 공공기관, 주민센터 이런 곳들에 비해서 이 가로등 충전기가 한 1.7배 정도 나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전기차 충전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양천구는 올해부터 이곳을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한 전기차 이용자들이 만족하지만 충전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단지 않는 아니지만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 차가 없는데 근데? 이쪽에 약간 차 세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잠깐 뭐 볼일 보려고 하면 뭐 찾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양천구는 전기차 운전자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로등 충전소를 개선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올해부터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1명당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단기와 중장기 쉼터에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18세 이상의 청소년입니다. 구는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맞춤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하고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의 어머니이자 정인이의 양 외할머니인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이의 외할머니 A 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임 회장은 A 씨가 양모 장 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 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 시속 50km, 스쿨존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인데요. 노약자, 특히 어린이의 도로교통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취지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가 부과되는데요.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은평구 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신봉규 은평구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신문고를 보면 어린이 통학로 개선 관련 민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학로에 대한 중요성,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은평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주로 해왔습니까? 예, 현재 은평구는 185개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지역 중 76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를 지속하여 요구하고 계시고요. 3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및 신호가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또한 더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행로 확보 등 많은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임시회에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전부 개정까지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202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토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특별시장의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정 조례안을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운용의 경우 기존 조례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 범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 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안전한 보행 지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선발 기준은 서울시의 기준안과 함께 은평구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자체 응시 자격은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학부모 중 녹색 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하신 분이거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중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범죄 및 어린이 돌발적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만 55세 미만의 여성으로 선발하도록 은평구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어린이의 통학 환경이나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구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보탤 수 있을까요?
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시야 각도와 속도 감각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불안한 행동 특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신체적 기능 및 인지력 저하로 주변 상황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해 교통약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 주변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속도를 줄여주시고 더욱 주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실천해 주시면 아이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학부모, 어린이, 주민 등 모든 시민들이 무단횡단 금지 등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며 여기에 더해 행정에서는 통학로의 불안전한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어린이 통학로는 언제나 안전한 통학로가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좀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보행자 또 모두가 안전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 의회 신봉규 의원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이 보유한 25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난달 국세청이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가상자산 추적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했던 병원장 A씨. A씨가 보유한 125억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압류에 들어가자 체납된 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다른 고액 체납자들도 마찬가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압류에 들어가자 줄줄이 세금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체납액만 1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 TF까지 꾸려 가상화폐를 집중 조사한 이유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 때문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이런 가상화폐를 어떤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금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한 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00여 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간 대상은 676명, 금액으로 환산한 가상화폐 규모는 251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또 자료 부정확 등으로 즉시 압류가 불가능했던 나머지 890명에 대해서는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압류 조치에 들어갑니다. 만일 압류 전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대금을 인출하면 서울시는 해당 거래소를 직접 수색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양천구가 청소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체험과 진로, 학습, 복지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거나 양천 지역 학교에 다니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한 곳만 멍하게 바라보는 상태. 요즘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죠.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건 불멍. 또 바닷가 파도나 수도권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건 물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광장에서는 처음으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게 이 대회의 취지죠.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네덜란드로까지 번지면서 국제 대회로도 개최가 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에는 부산 영도 바다에서도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 홍성신 씨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누워서 하늘 보면서 아무 생각을 비우니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꽉 차 있는 이런 어떤 경지,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이렇게 멍때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인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맥박과 심장의 박동은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곤할 때 몸을 쉬어주는 것처럼 뇌에도 잠시간의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러는 동안 이 뇌는 그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냅니다. 그래야 기억력도 더 높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용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일을 할 때 뇌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더 활발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의 일상에 멍 때리기가 필요한 이유,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주민 부부 15쌍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양천구에서 열립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1일 평생학습관에서 부부의 행복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행복한 부부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양천구에 살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평구가 테마 어린이공원 4곳을 조성했습니다. 테마 어린이공원은 가련동 갈곡리와 국말 어린이공원, 불광동 연신 어린이공원, 구산동 마을공원 등인데요. 은평구는 예산 7억 원을 확보해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생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신설에 앞서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설치하는 조직은 현재 실국 본부별로 분산된 기능을 결합하고 1인 가구 실태를 분석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기간 1인 가구의 안전, 질병, 빈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양천구는 지역의 초등학교 11곳에서 1,7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가짜뉴스 판별과 컨텐츠 검색 방법 등입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최근엔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